안녕하세요, 셀디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소식은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미래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큰 도전이어서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스스로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설렘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고려했던 점은 바로 난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였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새로운 도전이 무엇인지는 영상 끝부분에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과연 일하는 걸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은 성덕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꼭 성덕이 아니더라도 이 상태에 들어가면 일하는 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이 상태는 무엇일까요? 칙센트미아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위 모든 것들을 잊고 하고 있는 일에만 푹 빠져 몰두했다고 해요. 밥 먹는 것조차 잊으면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심지어 작품이 완성되면 곧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스포츠, 예술, 연구 등 각종 분야에서 볼 수 있었고 이들은 모두 일하는 걸 너무나도 즐기고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눈치채셨나요? 정답은 바로 몰입 상태입니다. 몰입의 정의는 모든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인간이 느끼는 최적 경험의 상태라고 해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느끼게 되는 몇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흐른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완전 멈춰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둘째, 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다른 생각이 일절 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하면서 잡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다음 공휴일은 언제지? 휴가 때 뭐 하지? 등등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아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돼요. 즉 나와 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일이 손쉽게 진행됩니다. 일하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막힘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몰입의 상태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몰입의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도전 과제가 내 능력에 비해 살짝 더 어려울 것. 과제가 너무 쉬우면 일이 지루해져요. 하루 종일 알파벳을 따라 쓰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1시간도 안 돼 지루해 미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과제가 내 능력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우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코딩을 하루 배웠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앱을 만들라고 하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그래서 과제가 적당히 내 능력에 비해 어려울 때 우리는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 가장 몰입 상태에 들어갈까를 관찰해봤을 때 놀랍게도 집에서 편히 쉬거나 놀 때가 아니라 일할 때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몰입 상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몰입하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중엔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있는데 우선 도파민은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단기적인 쾌감을 주는 호르몬으로 이 쾌감을 계속해서 느끼기 위해선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도파민 하면 중독, 자극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건데요. 이게 마냥 나쁜 호르몬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돼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두뇌 활동도 활발해져 작업 능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세라토닌은 몰입 상태의 끝자락에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건 장기적인 만족감과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산책할 때, 명상할 때 또는 감사할 때 세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이때 느끼는 행복은 평온함과 충족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 상태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보상이 없어도 일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요. 나는 무엇 할 때 가장 몰입하나요? 저는 대학교 한 경제학 수업에서 소논문을 작성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몰입했던 시기였어요. 처음엔 그 수업 교수님이 좋아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완전히 빠져들게 됐어요. 제 연구 질문은 애국심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초래할까였는데 조그만 수첩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24시간 연구 생각만 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걷다가도 자려고 누워서도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수첩에 적곤 했는데요. 보는 사람들은 피곤해 보였을지 몰라도 저에겐 정말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다른 잡생각 없이 이 프로젝트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게 큰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소논문에서 만점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 하나예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더라도 그렇게 뭔가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몰입할 수 있었던 환경을 살펴보면 제 능력에 비해 조금 더 어려운 도전 과제가 있었어요.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능력으로 아이디어 떠올리기, 데이터 리서치하기,
정보 읽기, 논리구조 짜기 등이 있었는데요. 이 능력들은 일상에서도 사용되는 능력들이에요. 유튜브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각종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읽을 때도, 코칭 컨텐츠를 만들 때도 매번 사용하지만 이 스킬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만드는 도전적인 과제는 바로 연구더라고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새로운 도전은 학계에 들어가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연구로 알아내고 더 양질의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대학원 길에 들어서게 되면 미래에 물음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될지, 박사과정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게 될지, 연구자로서 자질을 인정받고 학계에 남을 수 있을지, 심지어 지금 당장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을지도 온통 미지수이지만 결과에 연연하기보단 긴 과정 동안 몰입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도전기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게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내가 가장 몰입했을 땐 언제였는지를 떠올려보세요. 뭔가를 만들었을 때인가요? 학교나 회사 프로젝트를 했을 때였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했을 때였나요? 몰입했을 당시 내가 사용한 능력은 무엇이었고 도전한 과제는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Happy Study Time!